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로 곳곳이 아우성입니다. 태풍과 집중 후 산불은 위력을 더해가고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주목할 게 농업 분야인데요. 한때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경북을 대표하던 사과도 지금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 10년여간의 흐름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경북의 사과 재배 환경이 악화일로라는 평가는 여러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죠. 사과는 서늘한 기후와 큰 일교차를 필요로 하지만 온난화로 인해 경북은 점차 이런 재배 조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재배 기술을 개발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장유세 파워 인터뷰에서는 위기의 사과 산업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현장의 분투에 대해 얘기 나눠보죠. 올해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서성욱 포항시 과수연합회 회장 만나봅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전에 이력을 보니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 포항시 과수연합회 회장, 또 농업단체 협의회장, 경북 사과명장, 신지식인, 농업 마이스터, 또 지금 뭐 대학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정말 대단한 이력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농사 짓다 보면 이런 게 가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뭐 원체 또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이 전문가로까지 이런 명성을 얻기까지 한 얼마나 지금 사과 농사를 지으신 겁니까? 뭐 집에 부친이 사과 농사를 짓다가 제가 직접 한 지는 한 20여 년 됐습니다. 20여 년. 이야, 25년이면 참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지만 참 올해만큼 또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만큼 사과 재배하기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올해 작황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는 사실 뭐 그 작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봄에는 사실 그 우리 개화기 때 개화하고 결실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여름 들면서 원래와 열대야가 최장이었잖아요. 맞아요. 무지하게 좋았죠. 사과는 이제 생리상 저녁 온도가 25도 밑으로 떨어져 줘야지만이 그 우리 뿌리에 영향을 해서 잎이 일일해서 그걸 사과를 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뭐 너무 덥다 보니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우리가 10월에 보통 보면 10월에 장마 그렇죠.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예, 올해 참 유난히도 많이 왔죠. 그러니까 뭐 결국은 10월에 사과가 이제 색깔이 나고 맛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때 비가 와버리니까 사과가 막 터지고 색은 안 나고 뭐 저희들 농장도 전체적으로 당도가 한 1브릭스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는 또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체적인 작황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이고 그 대상을 받을 만큼 또 특별함이 있었을 텐데. 뭐 과일산업 대상이라 그런 거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뭐 사과, 배, 포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과를 전체를 과일을 품평을 하는 거예요. 품평해서 뭐 사과의 1등, 뭐 밀감의 1등, 감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또 저희들 사과가 1등해서 거기 다 왕중왕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대상을. 대한민국 1등 사과네요. 1등 사과를 키우신 분이네요. 아, 제가 대단하신 분을 제가 모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과를 참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냥 있으면 잘 즐겨 먹는데 이 궁금증을 좀 풀어주는 차원에서 사과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홍론이, 아리순이, 황옥이니, 그다음에 감홍이니, 능금이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포항이나 경북 쪽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를 좀 많이 키우고 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지금 뭐 그 흔히들 이제 봄에 되면 저희들도 이제 아오리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 8월달쯤 되면 8월 말쯤 되면 홍로가 나옵니다. 홍로 빨간 거 빨간 거 아주 빨간 거. 그다음에 한 10월쯤 되면 이제 우리 요즘 흔히들 이제 황금사과 걷는 그 시나노 골드 내지는 뭐 가몽 이런 시나노 골드, 시나노 골드 들이 나오고 그다음 되면 이제 부사. 이제 지금 부사 같은 경우는 뭐 가을에 한 10월 말 11월 초 생산하게 되면 그걸 이제 올 여름까지 7월 달까지 이제 먹는 그런 사과들. 이게 이제 종류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좀
종류가 좀 특징적인 게 아니 그러니까 좀 강점을 보이는 어떤 종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이 좀 탁월하다 이런. 지금 이제 포항에서도 이제 해발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해발에 따라서. 저희들 농장자 같은 경우는 상옥이다 보니까 음. 해발이 한 평균 아마 한 450 정도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만생종 쪽에서 아마 홍로 내지는 뭐 우리가 뭐 가몽 이런 쪽에서 아주 물건이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포항 쪽에 그런 특화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여러 기사를 보니까 다축 재배라는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 여러 재배 방법이 있을 텐데 다축 재배가 어떤 형태입니까? 기존에 봤던 형태는 좀 알 텐데. 예, 다축 재배라는 거예요. 기존에 보면 나무는 이래 그 추리식으로 이렇게 네, 그렇죠. 주관이 하나입니다. 예. 주관이 하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지들이 힘이 많아서 이제 도장성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외국에 가가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주관을 나눠버리는 세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력이 나눠지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무가 영양 성장으로 가던 것이 생식 성장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나무 가지가 많이 안 나가니까 또 평면형이 되는 거고. 평면형이. 예, 평면형이 되니까 햇빛을 잘 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사과는 더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되는 것 같아요. 이 다축형이 이제 그럼으로 해서 이게 지금 기존의 방식보다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로 했다는 인식을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 가면 공부해 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와서 이 연구 노력해가 우리만의 그 방법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이 다축형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까 방금 이제 이런 기후 조건의 어떤 생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효과가 있다. 예. 인건비 차원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이 참 사실 계속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뭐 인건비는 분명히 생산원은 한 30% 정도 줄어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줄어들고 포미는 한 30% 정도 더 좋아집니다. 이 사과가 열리면서부터 딸 때까지 그 햇빛을 계속 보니까 아무래도 네. 더 좋아지고 뭐 원가 자체는 30% 줄어들고 생산량도 더 늘어나고 초기 수확도 더 쉽고 하여튼 장점이 참 많은 어떤 수행입니다. 제가 보니까 뭐 초밀식형도 있고 뭐 이식형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초밀식에서 다축으로 넘어온 거죠. 아, 사실은. 초밀식에서 다축형으로 예, 그렇죠. 넘어갔다. 예. 다축형 전 단계가 초밀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나요? 예. 이런 농법, 이런 재배 방법에 대한 어떤 문의도 참 많이 받겠습니다. 벤치마킹으로 오거나. 뭐 전국에서 저희 집에 한 1년에 몇천 명씩 옵니다. 여기 뭐 주산지 군수들은 다 오셨고요. 예. 시군장 군수들은 우리 집 다 오셨다. 예. 그래서 의원들도 오시고 뭐 해갖고 뭐 거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모델로 해가 거창 군 자체가 바뀌는 그런 어떤 것하고 청송도 오시고 군수도 오시고. 이야, 대단하시네요. 제가 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드님은 또 청년 농업인이시고 따님은 또 홍보와 판매를 또 전담하시는 영업 상무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자제분들을 참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예시하면 학교 갈 때부터 우리 아들은 대구대학교 원예학교 졸업했고 우리 딸은 그 농수산대 과수과를 졸업했습니다. 아하. 학교부터 그래 가고 기가 막히네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같이 하여튼 한 뭐 8, 9년 같이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원동력이죠. 그러니까요. 예. 제가 나중에 아드님과 따님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은 사과의 멸종이라 부를 만큼 이제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자, 저도 뭐 사과를 좋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지난해부터 사과값이 갑자기 막 오르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이게 결국은 작황 문제겠죠. 그렇죠, 작황이죠. 뭐 어차피 뭐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뭐 당연히 가격은 한 30% 이상 오르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은 오른다고 하더라도 안 팔리면 그게 문제니까. 그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기후나 이런 걸 잘 넘어가고 잘 농사 지은 사람들은 참 재밌고 돈을 참 버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영세 농가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생산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울상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유통 구조 쪽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좀 있나요? 나중에 좀 유통 마진이나 유통 구조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유통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참 일이 힘든 게 뭐냐면 그 농민들은 뭐 재배도 해야 되지만
뭐 판매, 유통, 뭐 종합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그 나이 드시고 좀 영세한 농가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뭐 그래도 뭐 우리 농민들이 뭐 이렇게 온라인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자구책을 연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시대 흐름에 못 따라가니까 그렇죠. 예. 더 힘든 것 같아요. 저 국민과일 뭐 사과로 이렇게 사과가 이제 국민과일이라고 좀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요즘은 진짜 재배하기 힘들다는 말이 좀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 20여 년 해봤으니까 실제로 현장 상황이 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뭐 저희들이 사과나무 한 나무를 심으면 보통 뭐 마일 갈 때 한 20평, 20평 정도의 그 차지했어요, 한 나무가.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후 대응이라든가 내지는 뭐 다수학이라든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 한 3평 정도 한 나무가 차지를 했어요. 3평 정도가 한 나무가 차지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이제 저희들이 뭐 밀식 내지는 저희들이 다축형으로 가면서 그 평당 한 나무 정도를 심습니다. 평당 한 나무.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심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묘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밀식으로 심음으로 해서 뭐 그 조기 수확이라든가 생산량들이 많아지고 품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나무가 크면 가지가 많이 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지가 들면 떡잎이라든가 이게 일을 못하는 잎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형은 나무를 밀식을 하다 보니까 평면을 해보면 뭐 잎이 계속 그러니까 전체 잎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참 아까 기후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요즘은 봄에 올해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작년인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봄에 냉해가 있었고 꽃 피는 시기에 꽃이 제대로 못 그렇죠, 자라고 이런 경우를 맞으면은 참 한해 농사가 좀 쉽지 않아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요즘 보통 사과꽃이 보통 4월 한 중순 넘어서 핍니다. 4월 중순 넘어서 피는데 이러면 4월 초순에 아마 뭐 10m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꽃이 피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뭐 그러다가 갑자기 뭐 영하로 떨어져 보고 설이 엿보고 이러니까 결국은 사과꽃이 결실이 되다가 얼어버리니까 예, 그게 냉해가 봄 동상해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작년에는 거의 봄 동상해로 인한 어떤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그 넘으려 하면 우리가 뭐 미세 살수 장치를 한다든가 미세 살수 장치라는 게 무엇이냐면 미세 살수 장치. 예, 미세 살수 장치는 그 물을 아주 분사를 뿌려갖고 미세하게 뿌려서 이게 꽃을 영도에 얼어버리면 영도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아, 지연시키는 거. 예, 그러면 또 풀려서 괜찮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영하 뭐 2도 3도 떨어지면 얼어서 완전 못 쓰게 되는 경우고 뭐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방산팬으로 해서 공기를 돌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 뭐 하여튼 자구책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고 노력을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너무 삽시간에 이렇게 피해가 확산 나버릴 때 요즘 이제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재해보험이나 이런 게 좀 피해 보상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라 해서 뭐 냉해보험 내지는 뭐 태풍보험 보험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도 네. 그 보험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보험도 아마 조금 뭐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정부하고 잘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보험 지금 현재 보험으로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다 농민들 다 그 구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예. 또 지금 또 맡으신 역할이 과수연합회 회장이시고 또 농업단체 협의회 회장이신데 그런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쪽에 이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대표격을 맡고 예. 계시니까 항상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인력은 또 어떻습니까? 좀 농촌 인력 계속 농촌 일손 도비할 때 일손이 자꾸 부족해지는 상황에 네. 뭐 수확기든 어떤 속가내기 시기든 예. 이럴 때만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인력 수급 정도는. 이 포항시에서는 우리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있고 거기에서 또 뭐까지 해주시냐면 요즘은 계절 근로자라 그래서 네, 맞습니다. 계절 근로자라 여기서 불러드립니다. 저희들은 계절 근로자 저희들 농장에 한 10여 명 씁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참 그분들도 예. 한 3개월, 4개월, 한 5개월 정도 일하시죠? 뭐 계약에 따라 다른데 최장 8개월까지 있고요. 뭐 한 5개월, 3개월 있습니다. 네.
그 뭐 작물지도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떤 작물들은 어디까지 지금 진출해 있고 예, 예. 이제 과일이나 채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과를 보니까요. 예. 물론 다른 작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과는 이제 강원도에서도 재배를 하게 예, 예, 예. 있잖아요. 위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강원도는 이제 사과 신규 산지 전략들을 막 짜고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옛날에 사과는 뭐 대구 경북 사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능금 그러면 예, 되는 경우도 예, 그런데 지금은 위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위도가 높아지거나 경상도 안에, 경북 안에서도 이제 해발이 높은 곳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과라는 게 우리 물론 한반도에서 자라는 사과도 있지만 열대성 사과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이제 열대에 각 이제 어떤 비슷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육종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기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대목이라든가 그런 품종이라든가 그런 거 지금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아마 그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경북 사과 산업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실 때 사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환경이 계속 가다 보면 경북에서 이제 사과를 볼 수 없을 날이 온다 이런 뭐 전망까지도 악한 전망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농민들이 우리 지자체하고 뭐 정부하고 잘 협력해가 이런 것들을 잘 의논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계시면 대목이라든가 어떤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고 뭐 특화 단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찾는다면 뭐 저는 뭐 충분히 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북이 사과 농사를 지금 지지도 오래됐지만 그렇죠. 기술력이 뭐 강원도하고는 강원도 이제 걸음마잖아요. 비교도 안 되죠. 예,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잘 이용한다면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 그럼요. 예.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저도 뭐 농촌 출신이지만 사과나무 과수 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나무 뭐 연작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또 하고요. 사과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뽑아서 이제 작은 개원 나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표현성들은 대충 어떤 메커니즘에 이렇게 포함이 되나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사과도 경제 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경제성이 떨어지면 이제 해야 된다고 보고. 나무 자체가 이제 경제성이 떨어질 수 그렇죠. 있는 경제성이 거죠. 떨어지거나 내지는 품종이 또 신품종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제 개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뭐 개원을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뭐 기술센터라든가 우리 뭐 선도 농가들이나 하고서 의논해가지고 뭐 품종 선택도 잘 해야 되고 그런데 개원하고 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평당에 그 뭐 개원하는데 5만 원 정도 들고 지금은요. 땅값이 지금 뭐 10만 원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데는 5만 평당 원. 5만 원씩. 예, 그 정도 듭니다. 지금은. 투자비가 굉장하네요. 예, 그렇죠. 그 대신에 옛날보다는 조기 수확이 빠르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 5년 정도 해야 사고. 그렇죠. 지금은 예, 2년, 그러니까요. 2년, 3년, 뭐 2년, 3년. 3년이면 예, 바로 땁니다. 그런데 그런 하여튼 좀 장점이 바로 이제 있습니다. 결실을 가질 수 있는. 예. 어떻습니까? 지금 포항시 사과 과수연합회 회장이신데 우리 포항 사과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우리 포항에서도 사실은 이제 기계, 기북, 죽장, 뭐 신광 이런 쪽에는 뭐 그렇게 경쟁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포항에서 두마라든가 쌍옥, 봉계 이런 데는 해발이 뭐 거의 한 4,500씩 되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예, 크니까 아직 앞으로도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교차가 크면은 어떤 뭐 이렇게 과실이 단단해지고 그렇죠. 뭐 당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일교차가 세면 아마 경도, 당도 있잖아요. 그죠? 당도도 높아질 뿐더러 사과 여물어지잖아요, 사과가. 그렇죠. 왜냐하면 일교차가 세다는 것은 추웠다가 더웠다 하면 그 사람도 뭐 단단해지지 뭐 전체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들도 단단해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해발이 높은 쪽으로 뭐 이동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저장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졌죠. 저장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기술이나 좋아졌죠. 시스템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장성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발이 높은 곳에 있던 어떤 사과들이 저장성도 더 강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예. 저희가 뭐 12월에 사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다음 해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우리 7월 그런 달까지 조건이 사업합니다. 그러니까 예. 7월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 어쨌든 뭐 농업 전문가로서 볼 때 여러 가지 좀 대책과 뭐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과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이 참 잘 되고 있는데요. 잘 되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바라고 싶은 것이 아까 뭐 전체 약간 언급됐지만 보험 같은 경우를 좀 더 세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나 귀농 기촌들이 들어왔을 때 뭐 우리가 사과의 어떤 지도 우리 포항에서만이라도 적기를 찾아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무데나 뭐 그렇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밀감을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제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일련의 부분들을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가 이런 데서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그분들이 왔을 때 이제 귀농했는데 왔을 때 좀 정착할 수 있는 옆에서 우리 그 배척하지 말고 농민들이 같이 그렇죠. 이렇게 호흡하고 포용하고 포용하고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세요. 자, 지금 뭐 농업 신지식인으로서 또 명장으로서 이게 지금도 새롭게 계속 개발하고 있는 어떤 재배 방식들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있죠. 저희들은 뭐 지금 새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과가 옛날에는 4년 걸렸던 지금 원래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원래 심어서 원래 사과 따는 것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배를 했었는데 부터 시험을 했었는데 심어서 바로 그 해에 한 나무에 한 20개 정도를 땄습니다. 근데 과연 그래 보니까 작년에 나무 죽어보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새로 이제 하면서 5개 달았는데 원래는 괜찮아요. 그래서 품질은 어떻습니까? 품질은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도 이제 앞으로 뭐 기술 개발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겠나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렇죠. 뭐 다른 분들이 뭐 4년, 5년 기다릴 거를 바로 생산하면 농업에 접근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그 유리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확량이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3년 되면 그러면 더 수확 그 정점에 가는 어떤 그건 더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고. 그렇죠. 야, 이건 오래 심어서 오래 튼튼한 사과를 다시 얻는다. 야, 이거는 굉장히 큰 새로운 진짜. 세계에서도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되면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 회장님의 큰 자부심이 아닌가. 포항의 자부심일 수도 있고 대한민국 사과 산업의 자부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난 2022년에 경북 농업 명장으로 뽑혔었는데요. 뭐 일단 농업 현장을 늘 있으니까 그만큼 또 의지나 각오를 좀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각되는데 요즘 그러니까 많은 농업인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또 이런 대화도 많이 하실 테고 한결같은 목소리는 좀 어떻습니까? 뭐 사실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가 뭐 명장이 이렇게 자꾸 내는데 뭐 어떻게 쓰면 좋겠노? 뭐 어떤 품종을 너무 그러니까 명장이시니까. 사실은 참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저희들이 뭐 사실은 뭐 연구기관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농민인데 그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그 목소리들을 다 청취하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갑니다. 와서 우리 농장에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우리 대안을 모색하자는 쪽으로 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짧은 시간에 우리 뭐 사과 농사 또 위기 또 기회 이런 뭐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회장님의 뭐 개인적이건 또 우리 단체 뭐 앞으로 향후 계획 그리고 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꼭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한 말씀 듣고 이 시간 좀 마치겠습니다. 예, 사과 산업이나 농업이 많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곧 기회라 생각하고 저는 그 사과 농사를 우리 아들하고 따로 같이 짓기 때문에 아마 세계에서 0.1%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우리나라 사과가 우리는 외국 여행도 다니지만 우리나라 사과가 먹어보면 외국 어느 사과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요새 K-팝, K-푸드 그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외국에 나가서 우리 사과가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까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서상욱 회장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